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지난 9월 2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16억 8천만원에 팔렸는데 두 달도 채 안 돼 2억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이전보다 내린 아파트만 거래되고 호가를 유지하는 매물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호가를 유지하는 매물엔 관심이 없다. 이게 뭐다? 자, 사람들은요, 대중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할까요? 물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걸잖아요. 네, 이 가격대만 오면 내가 사겠다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호가와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내가 관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싸면 관심이 안 생깁니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게 뭐다? 현재와 같은 하락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횡보장에서는요, 가격이 곧 네, 매수자를 유혹하는 그런 미끼다. 과거에는요, 거시경제 변수 어떻게 유동성이 풀리고 M1, M2가 막 풀리고 네, 난리가 나는데 유동성이 팽창되고 난리가 납니다. 금리 인하, 대출 빵빵 이렇게 하면서 매수자를 유혹했다면요, 앞으로 하락장과 앞으로 횡보장은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야지만 매수자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안정적이에요? 비싸요? 싸요? 쌉니까? 비쌉니까? 서울의 집값은 비쌉니다. 왜요? 여러분, 25평이 10억인데 싸요? 비싸요? 전세가 얼만데요? 자, 대표적으로 서울의 하위급지인 동대문구 아파트를 가볼까요? 자, 서울의 하위급지입니다. 동대문구가 하위급지예요. 자, 25평이 어떻습니까? 매매가 9억 8천이에요. 매매가 9억 8천 6백. 전세가 5억 8천입니다. 싸요? 비싸요? 여전히 비쌉니다. 자, 25평이 9억 8천 6백입니다. 평당가 얼마예요? 3,900이에요. 서울의 하위급지인 동대문구의 신축급이 여러분 25평이 매매가 9억이라고요. 9억 8천. 곧 10억이에요. 네.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니까 떨어졌던 거고요. 이게 앞으로 꾸준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금액대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만 적당해 라고 해서 지금 전세가 5억 8천이죠. 전세가 6억 5천 7억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투자 수요가 또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께서 4억을 넣고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하시는 분께서 4억을 넣고 진입할 수 있어요? 사당을 지나서 낙성대 있죠. 제가 낙성대에서 6개월 정도 자취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6살이었나요? 네. 27대. 네. 자, 오시면 서울대 입구역 뒤편에 가시면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 몇 세대예요? 3,544세대. 2003년 9월에 지어졌습니다. 어때요? 금액대가? 9억이에요. 9억 2천. 네. 평당가 얼마? 2,700입니다. 신축도 아니에요. 네. 25평은요? 7억 2천입니다. 7억 2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매가 7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갭이 3억이란 거예요. 갭 3억이면 자, 광역시 괜찮은 아파트 갭 투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이 관악구에서 3억을 때려 넣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등할 때 7% 올랐어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등할 때 7% 올랐습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절 대출이 또 빠지면요, 폐지가 되었는데 유동성이 없어지잖아요. 집값 누가 삽니까? 집을 누가 사요? 신생아 대출 받아서 삽니까? 네. 출산율 역대급으로 최저 0.7인데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횡보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현실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뉴스. 오늘 한국경제 나왔습니다. 이러다 가격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강남 집주인들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기대감이다. 1억 넘게 뚝 떨어진 강남 단지. 가격 반등세 주춤하며 단지마다 하락폭 커져 서초 삼풍 직전 거래가 대비 1억 7천만원 하락. 한강변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또 하락 거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최근 가격 반등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사이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에서 재건축 기대주로 평가받는 대형 단지가 최근 1억 원이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강변 신축 단지도 하락 거래를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벌써 반등했던 가격이 모두 내렸다며 오히려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대치음마 볼까요? 대치동 음마 4,424세대. 보세요. 최고가가 얼마예요? 26억 3,500입니다. 자, 3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6% 상승했어요. 직전 고점 대비해서 8%밖에 빠지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치동 음마가 용적률 좋아요. 네, 근데 뭐 더 짓는다 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디빌라님, 대치 음마가 지금 현재 금액대가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가 올랐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을까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뭐가 올라가요? 재건축은 앞으로 공사비가 끊임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값이 떨어집니까? 제 차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분명히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3만원 넣으면 20리터 넘게 들어갔어요. 왜? 1,400원? 휘발유 값이 1,300원이었나? 1,200원? 이렇게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4만원 넣어야지 20리터 더 들어갑니다. 결국 저한테는요 만원이 더 올랐어요. 만원이요. 만원이 더 올랐다는 건요 그만큼 제 지갑이 가벼워진다, 이 말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휘발유값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휘발유값 비싸면요 뭐가 더 비싸집니까? 원자재 값이 비싸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자재가 납니까? 철광석이 나요? 안 나잖아요. 철광석 어디서 수입합니까? 수입을 한다고요. 어디서요? 철광석 철광석 어디서 수입해요? 발음이 안 되네요. 철광석을 어디서 수입합니까? 호주. 네? 호주에서 수입한다고요. 호주에서 뭐 타고 옵니까? 철광석이 배 타고 오잖아요. 네? 선박은요, 선박은 중유 써요. 중유. 기름 쓴다. 기름을. 기름 가격이 오르면요 당연히 선박 해상 운임료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값은요 운임료 붙잖아요. 그러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마가 간과한 부분이 지금 팝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 증액 부분, 공사비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업성을 분석할 때는요 몇 년 전 공사비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비가 주구장창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건데, 과연 이게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비, 조합 운영비, 인건비, 정비사업, 전문가, 전문 시행업체에 대한 용역비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다 올라간다고요.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보 음마, 대치 음마 이것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때 24억에 매수하신 이분께서는요 본인이 단기적으로 10년 동안 최고점을 찍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18억 5천까지 떨어졌잖아요. 5억이 올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 24억이 다시 18억 5천까지 떨어진다. 만약에 그렇게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할까요? 이전에 저점 보고 추격 매수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 같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유동성을 넣어주면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돈 냄새 맡고 들어가겠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남는 자금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음마 아파트에 투자하는 갭 투자자가 있을까? 또는 실거주로 대출 땡겨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걸 봤을 때 저희는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아무튼 제가 그림을 늘 그리면서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했고 이 상태예요. 특례보금자 대출 시행, 특례보금자 대출 중단 이렇게 되었고 특례보금자 대출이 시행이 되면서 오른 만큼 특례보금자 대출이 중단이 되면서 하락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값은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장을 진단하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정말 합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